안녕하세요,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롭스와 관련된 이 리액트에서 제공해주는 그 디폴트 프롭스라는 기능과 프롭 타입스라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와 달리 리액트는 이 프롭스로 넘어오는 데이터를 검증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프롭 타입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리액트 16을 쓰시는 분들은 리액트를 설치하시면 프롭 타입스라는 모듈을 이렇게 불러와 주셔야 돼요. 그럼 프롭 타입스. 반면에 리액트 15를 쓰시는 분은 리액트 안에 15 정확하게는 15 이하인데 15 이하는 리액트 안에 이제 프롭 타입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대문자로 해야 돼요. 뭐 관계없긴 한데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15 버전부터는 이제 이거를 쓰라고 경고를 띄워줍니다. 여기서 프롭스를 불러오게 되면은. 그래서 그냥 쓰셔도 되는데 권장드리는 방법은 프롭 타입스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4 밑으로는 이제 여기서 프롭 타입스를 써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롭 타입스는 일종의 그 스테이틱 언어들처럼, 그냥 컴파일 언어들처럼, 이제 정적인 이제 언어들처럼, 정적인 언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C 언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변수의 타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도 이제 반환하는 값이 정해져 있죠. void나 int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점은, 그런 스테이틱 언어에서 타입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는 컴파일 에러가 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런타임으로 돌아가는 다이나믹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당연히 없고, 그래서 리액트가 할 수 있는 거는 프롭스가 넘어왔을 때 이제 그 프롭스의 타입을 체크해서 경고를 띄워주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숫자로 된 프롭스가 넘어오길 바랬는데 스트링이 넘어왔다. 그러면은 개발 모드에서 경고가 뜹니다. 올은 아니에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정지하진 않는데 어쨌든 개발 모드에서는 뜨고 프로덕션 모드로 빌드하면 안 뜨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다가 잘못된 프롭스가 넘어오면은 그거를 알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프롭 타입스를 쓰시는 방법은 원래는 이렇게 씁니다. 이 리스트는 지울게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이것도 다 일단 지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롭 타입스는 이 컨스트럭터 자체에다가 프롭 타입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헬로 월드에 들어오는 프롭스는 value라는 값이 넘버로 넘어오죠. 그래서 value라는 값은 prop types number is required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string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true, false 같은 불린 값이면 bool이 있고요. 함수 같은 경우는 fun을 쓰시면 되고, 객체라면 object를 쓰시면 되고, 배열이면 array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value를 쓸 것이고, 이 is required는 프롭스가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걸 말해요. 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value라는 거를 안 써도 문제가 없지만은 만약에 쓰면은 무조건 넘버가 넘어야 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is required를 붙이게 되면은 value를 안 주게 되면은 이제 경고가 뜹니다. 왜냐? is required, 즉 필요하다고 했는데 안 넘어왔거든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이제 프롭 타입스 방법이고, 디폴트 프롭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이렇게 디폴트 프롭스라는 값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value의 기본 값을 적어줄게요. 예를 들면은 뭐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출력은 해야겠네요. h1에서 this.props value를 출력을 하고 이 state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컨스트럭터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서 한번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걸프를 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일단 지금 value가 넘어가고 있고
풀업 타입셋은 넘버가 넘어와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보시면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죠. 반면에 제가 여기서 is required가 되어 있는데 값을 안 넘기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경고가 뜹니다. value가 필요한데 안 넘어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넘버가 아니고 스트링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넘겼을 때 마찬가지 value가 넘버를 기대했는데 스트링이 넘어왔다라고 오류가 뜹니다. 오류가 아니고 경고가 뜨죠. 오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동작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프롭 타입스의 역할이고, 이제 디폴트 프롭스 같은 경우는 기본 값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밸류를 안 적어 주더라도 원래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값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경고가 뜨는데, 제가 이쪽에서 이 디폴트 프롭스를 이제 걸어주면은 100이 기본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류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롭 타입스와 디폴트 프롭스의 활용법이고요. 이제 아까 이제 리스트 컴포넌트, 아까 전에 지운 리스트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객체가 들어있는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형태는 이제 단순히 오브젝트로 체크해도 되지만은 그 안에 오브젝트들이 가진 각각의 키값들까지 좀 상세하게 검사를 하고 싶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shape라는 게 있는데, 리액트 문서를 가셔가지고 도큐멘트로 가셔서 여기에는 없는 것 같네요. 잠시만요. 레퍼런스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prop types라는 이름으로 해서 가신 다음에 보시면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을 쫙 배열을 해놨죠. 그래서 배열, 불린, 펑션, 넘버, 오브젝트, 블라블라 쭉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props가 이 부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엘리먼트 이런 것, 노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쭉 내려오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 오브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이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원 오브 타입은 스트링이나 넘버이거나 아니면은 메시지라는 이 객체 정확하게는 컨스트럭터겠죠. 타입이어야 한다. 이 셋 중에 하나, 즉 이 셋 중에 하나면 문제가 없고 다른 게 오면 이제 경고가 뜨는 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array of는 단순한 배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넘버로 이루어진 배열을 말하는 거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퍼티와 밸류가 이제 그 키 말고 밸류 값이 넘버인 이 딕셔너리처럼 되어 있는, 뭐랄까요, 튜플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같은 이제 데이터를 할 때 쓰는 거고, 이제 이게 바로 중요한 게 쉐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쉐이프를 쓰게 되면은 이런 객체를 컬러의 스트링, 폰트 사이즈가 넘버라는 이 프로퍼티를 가진 이 객체를 넘겨줘야 하는 겁니다. 이 옵셔널 오브젝트 위드 쉐이프라는 거에서 말이죠. 당연히 is required가 없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 옵셔널인 것처럼 안 적어도 문제는 없어요. 단지 넘어왔을 때는 이 형태를 체크를 해서 아니면은 경고를 띄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is required. any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이제 허용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커스텀 프롭처럼 펑션을 써가지고 직접 비교하는 비교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일반적으로 이건 쓸 일은 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쉐이프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추가해 놓은 이 클래스 프로퍼티를 쓰게 되면은 이 문법을 이 클래스 안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static을 쓰셔야 됩니다. static prop types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코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거냐? 잠시만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로토타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엔 내용이 너무 솔직히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깊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static을 써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고요.
어쨌든 주의하실 점은 이제 prop types랑 default props는 이렇게 state 태그를 써서 클래스 안에서 바로 적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저희가 state를 추가할 때는 constructor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줬는데, 이 클래스 프로퍼티 트랜스폼이 들어있으면은 이 state를 이쪽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동작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이 좀 짧은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이 컨스트럭터에서 제가 이렇게 슈퍼를 호출하고 있는데, 슈퍼를 호출한 이후에 이렇게 스테이트를 선언하고 있죠. 이거를 왜 해야 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뒤에 놓고 하면 안 돼요. 아니면은 그냥 슈퍼를 호출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호출을 안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게 보시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아예 번들링도 안 돼요. 보시면 this는 반드시 슈퍼가 호출된 이후에 호출되어야 한다. 이게 리액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벨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클래스 신텍스에서 항상 슈퍼를 먼저 호출을 해야 이후에 this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쓰지 않으면은 이 this 해서 이 객체에다가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붙이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 스테이트 한 개 선언하자고 컨스트럭터를 선언해가지고 슈퍼를 호출하고 스테이트를 넣는 작업은 이제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스테이트에다가 100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value가 들어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이 prop types와 default props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